아주 이게 원죄를 크게 짓는 죄인 취급을 내버려요. 옛날 중세시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냐? 네, 유태교인들한테. 유태교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리가 틀려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게 선물이다. 교리 자체가 틀려요. 그 유대교한테 모든 걸 그걸 맡깁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유럽의 금융시장을 다 이제 독식을 해요. 카톨릭 신자들은 그걸 못해요. 하면 지옥 가니까. 이게 금융의 역사와 종교적인 역사를 다 같이 봐야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 유대교 이쪽에 보면 이게 금융을 예전에 뭐냐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을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이자 받았냐? 이자 안 받아요. 오히려 금을 보관을 하잖아요, 유태인들한테. 그럼 금 보관 비용을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유태인들, 그 금융인들은 금 보관증을 주고 금 보관비를 받고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 보관증을 이제 다시 이제 그 부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ban크에 가가지고 유태교 돼가지고 찾아가면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보관증을 다른 사람한테 줘요. 이게 수표를 하고 이제 위임장 같은 걸 비슷하게 주면 이거 저희 가서 네가 찾아가라 하면 다 찾아가게 하면 그 문서 계약이 다 되기 때문에 다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은행의 지금 이게 최초 뿌리의 시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은행에다 우리가 돈 맡기면 이자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금융의 역사가 흐르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금 보관증을 한번 써줘가지고 빌려줘 봤어.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지. 내 돈도 아니야. 저기 딱 고객이 맡긴 금을 갖다가 맡긴 건데 여기 금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냥 임의로 해가지고 금 보관증을 하나 그냥 가라로 그냥 저기 쉽게 말하면 사기죠. 사기 쳐가지고 그거를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줘 봤어. 그리고 이제 높은 이자로 해서 한번 그걸 받아가지고 해봤어. 근데 나중에 금 보관증을 갖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보관증을 써줬는데 1년 후에 2천만 원의 이자를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억 2천만에 같이 그 금도 같이 2천만 원 금과 옛날에 1억 원짜리 그 보관증을 같이 온 거야. 근데 이게 유대인 금융인들 이게 ban크에 있던 돈인데 이것 봐라. 금을 이게 보관해서 보관 비용 받는 것보다 이거를 갖다 가라로 보관증을 써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이자 받는 게 더 쏠쏠한 거야. 이게 쏠쏠한 거야. 그래 얘네들이 이제 그때 머리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은행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이 딱 100만큼 있어. 근데 얼마만큼 얘네들이 보관증을 찍어내냐면 1000에서 10,000까지도 찍어내요. 이제 나중에. 근데 탈이 안 나. 근데 이게 언제 탈이 나냐면요. 보통 공황 상태가 오거나 이게 이제 소문이 나요. 얘네들이 돈 장사해가지고 지금 이게 돈 못 받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뱅크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띄게 생겼어. 그러면 은행에 가지고 돈을 갖다가 다 이게 너도 나도 찾으러 가. 이거 뱅크런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아닐까? 일어나요. 소문이 나요. 돈을 맡긴 사람들이. 아니 저 유대인 금융놈들이 내가 돈을 맡겼는데 내 돈을 담보로 해서 보관증을 찍고 나중에 쟤네들이 못 갚으면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애들을 못 믿는 거야. 금융인들은. 그거 달라고 보관증 여기저기 오니까 그럼 나중에 소문나면 이제 당연히 얘네들 다 뽀록 나면 사기꾼으로 이제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금을 보관하는 사람한테 어떤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냐면 예전에는 금을 보관하면 보관 비용을 줬어야 돼요. 은행에다가. 근데 어떻게 하냐. 거꾸로 내가 이자를 줄게. 당신이 우리한테 금을 맡겼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관 비용을 받았잖아요. 그 보관 비용은 안 받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자를 줄게요. 뭐 이자 얼마 줄 건데 저희가 이렇게 고객께서 예를 들어서 100만큼 그 저희한테 이렇게 돈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전에는 저희가 보관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지. 이제 보관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싫어. 그냥 내놔. 싫어. 니네한테 니네들 하는 짓 보니까 망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해서 이자를 받는데 1년에
한 저기 100을 빌리면 저희가 20을 만큼 이자를 받아요. 그래 알고서 소문 봐서 그러니까 니네도 못 믿어. 그거 뛰면 나중에 내 금 다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뭔 제안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저기 한 반땡을 반전은 제가 이게 저기 저기 예전에 100을 맡기셨으면 이제 보관 비용은 안 받고요. 제가 톡하게 100을 하면 저희가 100만큼 또 이게 저희가 이게 대출을 해가지고 이게 돈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 20%가 들어와요 사장님. 알고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니네들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빨리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20% 중에 10%는 제가 여러분 저기 고객한테 드리겠습니다. 돈 보관증은 당연히 안 받고 오히려 1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보관하는 이제 부자들이 딱 보니까 10%? 그러니까 이제 눈이 동그라해지면 10%를 주겠다고. 네, 10%를 무조건 주겠다. 자, 제 계약서를 써드릴게요. 금을 하면 제가 1년에 10%의 이자를 무조건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갚으면 저희 은행에 차압을 거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저기 돈 뛸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못 갚으면 계약서를 써드릴게요. 내가 이자도 만약 10%를 1년에 못 드리잖아요. 그냥 제가 저희 은행을 그냥 저기 가져가세요. 그냥. 그리고 계약서를 써드릴게요. 그래? 그럼 계약서 써. 그럼 내가 안 찾아갈게. 자, 이제 이게 최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이때 이게 탄생한 겁니다. 이게 언제 탄생하냐면 나폴레옹 약간 그 전에 이게 탄생을 해요. 자, 이것과 공황이 뭔 상관이냐? 겁나게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폴레옹 때부터 알아야 돼요. 나폴레옹 때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게 베네치아부터 먼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전 유럽으로 나중에 레네랑드까지 이게 다 퍼져요. 전 유럽으로 이 금융 시스템이. 그리고 똑같이 이제 지점 같은 거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이 유태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몇 개 가문이 있어요. 몇 개 가문들이 전 유럽을 갖다 다 하고 그 유럽이 이제 그 자본력을 이제 그 돈을 빌려서 그거를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냐? 네, 전 세계를 식민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밑거름이 되는 밑돈이 돼요. 모든 금융과 식민지 사업이 같이 연결이 돼요. 식민지는 일종의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군비가 소요가 돼요. 근데 그 군비가 소요되는 데는 얘네들이 돈이 없어. 세금을 걷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돼요. 옛날에 나폴레옹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군비를 충당하다가 나중에 금융인들이 둠을 돌아서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영국군한테 져요. 영국군 쪽으로 돈을 빌려줘요. 뒤에 있는 금융인들이. 그리고 나폴레옹한테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럼 나중에 군대를 돌리고 군대 무기를 들이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부자들한테 돈을 빌렸어야 돼요. 근데 안 빌려줘. 그러니까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게 코너에 몰리게 돼요. 이게 역사를 한번 다 꿰뚫어보면 뒤에 금융인들이 다 이게 조작을 해요. 이게 금융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태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게 예전에 중세 시대 때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해서 식민지 사업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 돈을 빌린 돈으로 식민지 사업을 해서 식민지에서 착취를 해서 이제 그 이자를 충당하고 이제 자본가들은 더 부를 쌓게 되면서 이게 같이 산업이 맞물려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민지 시대가 그렇게 열린 거예요. 만약에 이 금융 시스템이 발달을 안 했으면 식민지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군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 마피아를 공부하려면 이제 유럽 베네치아 이쪽부터 계속 이걸 한 16세기, 5세기부터 이거를 갖다가 이걸 추적을 하면서 와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그 가문들이 계속 거의 막 1000년 넘게 내려오는 가문도 있어요. 장사꾼 집안이나 금융 집안이 있어요. 1000년 이상이 그 중국 때부터 화교로 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자백가 이쪽에 나와가지고 그 걔네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돼가 금융 마피아로 된 애들이 많아.
이게 1000년이 넘은 금융 마피아 가문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역사를 알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쪽쪽 빨아먹어야 하는지 이 우매한 백성들을 잘 알아요. 그럼 뒤에서 얘네들이 조작을 해요. 이게 나폴레옹 시대부터 그게 한번 공황이 터지면서 심형하면서 이게 터져야 한번.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부터도 이게 이미 다큐멘터리나 자료나 책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직접 찾으면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통찰을 하세요. 그럼 이런 가문들이 지금도 겁나게 많이 내려와 있고, 이 가문이 1000년이 넘은 가문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럼 뒤에서 이게 왕국이나 왕조뿐만 아니라 이런 현재 정권이나 이런 로비 같은 활동이나 좀 추악한 짓을 겁나게 많이 해요. 얘네들이. 샤일록 깜쳐요. 그냥 샤일록은 양반이야. 지금 얘네들이 현재 테러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일부러 전쟁과 분열을 일으켜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매스컴 같은 거 보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국민이 알 때가 이제 온 세계 70억 인구의 모든 이제 민중이 이건 알아야 할 때가 왔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는 나중에 주식의 기본적인 다 토대를 해놓고 나중에 이걸 통찰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때가 때인 만큼 이걸 한번 제가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한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인류 70억 인구들이 이걸 모두 알아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